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네,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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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데이터 잘 알을 이젠 좀 잘할 때가 됐나 꿈꾸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채널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매월 15일에 만원 후원해주시는 웃누나이27님, 팟빵으로 만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데이터올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안내도 드립니다. 데이터올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해 주시려면 dataholik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멤버 근황 쿨하게 스킵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쿨녀가 될 거예요. 죄송해요. 뭐라고 받아줘야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그 웃어주기라도 하지 하세요. 그랬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드스테이츠 9일모님과 함께하고 저 얼굴 빨개졌네요. 웬일이야. 9일모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일모님.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코드스테이츠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뭐 일모님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들어봤고, 그래서 이제 본격, 이제 목표, 목적, 채용 공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요번에 지금 채용 공고를 모두 데이터 분석가 포지션이었고, 팀이 2개였던 것 같은데요. 일모님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팀에서 데이터 분석을 얕고 깊게 하고 있지만 이번에 채용 공고가 오픈된 곳은 좀 전문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포지션이고요. 저희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가 진행되는 과정이 모집, 선발, 교육, 취업 관련된 코칭 이후 취업, 상환 혹은 모두가 상관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 커뮤니티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모집 선발에 해당하는 선발에서의 어드미션 팀에서 데이터 분석가를 뽑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취업 쪽에 있는 아웃컴즈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취업 결과를 내야 되는 팀에서 취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는 2팀에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뭔가 아까 마지막 단계가 목소리가 좀 크다고 했는데 아웃컴즈 팀이 좀 더 뭔가 목소리가 크신가 네네네. 살짝 생각해보고. 네, 그러면 좀 채용 공고를 상세히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어드미션 팀의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는 이게 아직 공개 채용 페이지로는 배포가 되지 않았다고 저희에게 공유해 주셨는데 맞나요? 네네, 곧 적당한 시기에 이제 배포가 될 예정인데 아직은 조금은 시기를 조절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그 지원자분을 받고 있어서 그 전에 비공식으로 받고 이후에는 배포되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박 박사님과 김 팀장님도 그 채용 공고를 같이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어드미션 팀의 데이터 분석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 학습과 취업 그리고 상황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문제를 푼다라고 적혀 있고요. 선발 과정 데이터를 정리, 시각화, 분석을 하고 So what? 이라는 질문까지 답변을 하여 실제로 액션을 만들어내요. 저 이렇게 계속 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좋은데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너무 길게 써드려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건 채용 공고는 자세한 게 좋아요. 네. 각 지원 과정의 단계별로 나오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더욱 매끄러운 지원 과정이라는 프로덕트를 만들어가요. 전사 차원에서의 데이터 현황과 필요한 지표 설계, 연관 리포트, 대시보드 구현 등의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만 봐선 사실 채용 HR 팀이 하는 일처럼 보이네요. 뭐 맞아요. 그 대부분 저희가 다루고 분석하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 선발하는 과정이 다 채용하는 과정이랑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네네. 음. 그래서 지금 보면서도 이거 전에 회사에서 HR 사람들이 고민하고 자기네 설계 채용팀이라고 그러죠. 채용팀에서 하는 일이랑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박 박사님도 말씀 나눴는데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유의미하게 분석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이후에 이분이 나중에 실제 필드에 나가서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도 잘 공유되면 유의미할 것 같더라고요. 아예 학생에게도 공유되는 게 좋겠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네, 자기 객관화 차원에서라도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 제공드리진 않았지만 유의미하게 이렇게 저렇게 드려봤는데 나의 성향이 이렇고 그래서 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우와. 쪽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면 지금 어드미션 팀에서 팀에 어떤 분들이 같이 계세요? 현재는 예전에 최근에 이제 리더로 오신 분이 이런 대규모 공채를 설계하시는 일을 했던 분이 계세요.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공기업, 대기업에 우와. 채용할 때 대규모로 하잖아요. 그거를 또 설계하시는 스페셜티가 있는지 저도 몰랐는데 그거 하시는 분이 오셔서 HR 팀에 네. 있으신 분이 오셨을 것 같았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주니어 분석가분들이나 데이터 운영 PM분들이랑 같이 요런 어떤 어드미션이라는 하나의 모듈의 제품 이걸 제품으로 그냥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음. 그거 자체를 모듈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계십니다. 음. 좋네요. 그분도 모셔서 얘기하고 싶지만 우선 다음에 한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과 함께 일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에게 이러한 경험 역량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이게 약간 뭐 자격 요건과 같은 거겠죠? 네, 요거를 좀 읽어보자면 주어진 데이터를 읽고 그 의미와 이유를 파악합니다. 데이터 리터러시 문해력.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룬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R, 파이썬, SQL 중 하나는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함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부터 전처리, 분석과 시각화에 필요한 모델 그래프를 선택,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공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통계, 산공, 심리, 컴공, 경영 전공자이시면 좋다. 학사 이상 가능, 석사 이상 부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HR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HR 분석을 꿈꾼다면 오히려 여길 먼저 지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회사에서 실제로 HR에서 분석할 때 이런 선발 쪽 분석은 사실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안에 계속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거에 분석이 조금 집중되어 있는데 데이터가 채용 선발에 대한 데이터가 있긴 하더라도 그게 아직 기업에서 꽃피우기 어려운 상태라면 지금 요 자리가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지금 제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는 데에서 확실히 텍스트 데이터가 많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죠? 다양하지 않고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쌓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조직들이. 그래서 당장 분석가를 뽑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뽑아도 시킬 일이 없잖아. 네, 근데 지금 이런 사람을 여기서 팀을 구성해서 뽑고 있다고 하시는 걸 보니 이미 아마 해결 안 되는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비정형 데이터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데 예, 일모님 어떠신가요?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뭐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정형 데이터라 하면 사실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심리 인적성 검사에서 나타내서 정량화된 어떤 뭐 스킬을 평가하는 게 이미 있으면 그냥 평가 기준에 따라서 스코어링이 돼서 가져가는 게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라 하면 이제 뭐 그 인성 같은 경우 어떤 성향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해석하기 나름이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음. 스코어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무리 퀴즈 형태의 이 비정형스러운 질문을 정형하게 받아도 문제고 또 뭐 당연하게 좀 자기소개서 같은 텍스트로 저희가 자기소개서만 텍스트로 받는 건 아니고 어떤 주관식 문제를 받기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내냐면 뭐를 어디 가서 찾아보라고 해요. 어떤 숫자나 아니면 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건 이제 사실 그 표현을 똑같은 표현도 영어로 쓸 수도 있고 한글로 쓸 수도 있고 다르게 쓸 수도 있고 그거를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그런 류의 문제들이 좀 있다. 네. 그러면은 그것들은 이제 정답은 없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인 거군요. 대부분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답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걸로 뭐 맞다 안 맞다로 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 방식을 보려고 하시는. 네네네. 그렇게 만들어진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사실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거의 한 500자 내로 봤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스타트업 정신으로 다 읽었어요. 다 읽고 평가를 했었는데. 스타트업 정신. 네네네. 뭐 지금도 사실은 아직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거를 좀 가벼운 분석으로 한번 해보려고 공통 키워드를 찾아내서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해보려는 시도도 있었는데 그게 참고할 만한 데이터는 될 수 있겠지만 그걸로 뭘 판단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게 아마 큰 무게를 두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전에 질문들의 어떤 정형화된 어떤 답변들 그리고 최대한 비정형화된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거를 정량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면접 같은 것도 보시나요? 예전에 면접도 봤어요. 인터뷰까지 봤어요. 모두가. 지금은 안 하시나요? 지금은 규모가 이제 학생 규모가 너무 막 1000명 단위로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1000명? 뭐 저희가 이제 여러 마케팅 채널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들어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규모가 많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긴 좀 어렵고. 네네. 여기 지금 전공이 통계, 산공, 심리, 컨공, 경영 써 있는데 이게 지금 선호하는 순서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맨 앞에 통계, 그다음 산공, 아닙니다. 경영 맨 뒤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작성자분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선호하는 순서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보통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통계학이라는 거겠죠, 그죠? 참고로 데이터홀릭 청취자분들이 R 사용자분들이 많으신 걸 알고 저희가 이 팀에 데이터 과학자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좀 데이터 분석 정말 잘하시는데 R을 너무 사랑하고 R로만 분석합니다. 아니 이 전공 자체가 컴공 말고는 R이랑 가까워요. 네. 그치 사실 그렇죠. 네. 데이터를 주로 다루는 전공, 그러니까 데이터만 개발이 아니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전공들은 R을 사용하니까요. 오시면 마음껏 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석사 이상 우대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팀에 계시는 분들이 석사 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한 분이 박사를 하고 오셨고 다른 분들은 그렇진 않은데요. 그에 준하는 뭐 이제 회사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 수료생들을.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주니어분은 사실 외부에서 저희가 찾을 이유는 크게 없지만 내부에서 받는 것도 저희가 유의미하게 보고 있고 그러네요. 조금 경험 있는 분과 주니어분 2분 정도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서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시니어 모두 찾고 계시다. 네네. 석사라고 했지만 석사를 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경험들이 중요하지 뭐 석사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근거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분석도 중요한데 이해되게 다른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또 강조해서 써주셨네요. 네네. 항상 뭐 분석 결과 리포트에 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시겠지만 그 해석을 넣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거나 쉐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딸랑 리포트가 명확하게 딱 나오질 않더라고요. 해석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서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팀을 리드하시는 분은 어떤 전공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음.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 전공과 상관없이 그 아까 그 경험 자체가 그런 경험들을 수년간 너무 오랫동안 해오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전에는 채용 플랫폼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공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그럼 그 일 하시면서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 여기 와서 다 하고 계시겠군요 지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에 드디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아이디어를 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일할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저희가 찾는 그분 이거 약간 우대 조건인가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가지고 계시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실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하는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풀어냈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본 적 있으신 분. 잘 정리된 문서나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맨땅에 헤딩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본 적 있으신 분. 꼭 반영이 되진 않더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네. 컨퍼런스나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해본 경험이 있는 분, 데이터 관련한 도서 강의 등의 트렌드를 꾸준히 공부하고 나의 언어로 표현, 실생활이나 업무에 활용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자료 수집과 공부, 그 다음에 주도성, 적극적인 활동,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언어 정제의 경험이 있는가까지를 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따단. 아니 이거지. 내가 이걸 잘 못하겠으니까 사람을 뽑자. 쉽지 않네요 진짜. 근데 공감이 많이 가는 포인트들인 것 같아요. 다 이제 오히려 지금 특이하게 보인 부분은 외부 발표를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외부라기보다는 어쨌든 결과를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해본 경험이 있는 분을 특정해서 우대 경험에 넣으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결국 사실 나랑 같이 옆에 지내는 사람이랑은 대충 말해도 알아듣잖아요. 네네. 근데 뭐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발표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책 쓰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설명하려면 되게 쉽게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걸 항상 고민하고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어드미션 팀에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중을 상대로 분석 결과물을 설명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그런 일을 하실 일이 있나요? 외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실 일? 주로 저희 이제 경영진 팀에게 저희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좀 제일 많고요. 예를 이번 기수에 어떻게 모집이 돼서 실제로 마지막까지 탑승이 몇 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기수는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제 공유해 주시거든요. 전사로도 공유가 되고 그리고 이후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걸러낸 잘 선발한 분들이 이후에 학습에서 취업에서 어떤 성취들을 내고 있는지까지 맞춰보거든요. 그 Y값들을. 그런 것들도 유관부서 모두에게 사실은 영향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걸 자주 공유하고 발표하는 사내 어떤 러닝데이 같은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뿌린다. 그래서 이럴 때도 발표를 좀 하시고 그런 걸 항상 저희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회사 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지금 회사와 핏이 맞는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뭐 타 부서라면 거의 저희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직장이라는 것이. 네. 근데 뭐 말씀해주신 내용이 다 이걸 다 갖춘 분 정말 없겠지만 그중 하나 두 개라도 혹시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어드미션 팀의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인 아웃컴즈 팀의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공고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채용 공고는 외부에 실제로 코드스테이츠의 채용 쪽에도 공개가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사전 질문 이런 것도 쭉 같이 남겨주셔가지고 일단은 밑에 주요 업무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은 기업 데이터 분석 및 기업 채용 인재 요구사항 데이터 분석, 그 다음이 학생 데이터인데 기본 이력 데이터, 역량 데이터, 학습 성취도 데이터, 취업 효능감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기업과 학생 간의 채용 매칭 추천 알고리즘 개발,
기업 데이터와 학생 데이터를 수집 설계하고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설계 구현 운영 그리고 데이터에 근거한 인사이트 도출 및 개선 방안 마련이 이 팀에서의 데이터 분석과의 주요 업무가 될 거라고 하네요. 주로 이제 취업 정보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직접 수집하신 다른 루트로 수집하신 데이터들을 분석하게 되나요? 둘 다입니다. 아, 둘 다. 오픈데이라는 건 채용 플랫폼에 있기도 하지만 기업 자체 채용 사이트에 있기도 하고 그쵸. 뭐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수집하는 것은 현직자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기업 채용 팀장 혹은 대표님 인터뷰를 하기도 해요. 뭐 그렇게도 하고 직접 수집하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취업 효능감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취업 효능감? 이게 뭐 사실 그 좀 포괄적인 개념이긴 한데요. 이게 학생들이 혹은 졸업자들이 취업을 할 때 그분들의 동기부여 내지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 정도를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고 있고 내가 취업할 만한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 내 하루의 삶의 세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취업 효능과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아마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평가한 뭐 그런 내용들이겠네요. 네네네.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네. 박 박사님이 그 말씀하셨던 얼마나 내가 많은 회사들을 찾아보고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빈도수도 뭐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기 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네네. 그런 역할이 되겠네요. 김 팀장, 효능감이라는 건 심리학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효능감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런 거예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느낌. 근데 이제 거기에 보통은 뭐 학습 효능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런 용어들은 있는데 취업 효능감이라는 것도 있군요. 저희가 실제 학생분들이랑 많이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학습할 때의 그분의 어떤 의지나 태도나 어떤 성향과 취업을 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느낌이 전형적으로 효능감이 없는 거거든요. 동기가 매우 떨어져 있고 그러면 뭘 열심히 하려는 시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끌어올리는 게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제가 알기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면 내가 뭘 할 때 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방향이 다른가 싶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취감이 효능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성공 경험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보상을 많이 받고 칭찬도 받고 이러면 나 잘해 이러면서 이제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만족스러워 스스로가 이러면서 이제 효능감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존감이 그것 때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거죠. 오, 와우. 재밌는데. 그런 걸 측정하신다. 네. 부트캠프 교육기간이 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많이 지쳐 계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러면 특히 학습 때 좀 많은 성취도가 없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취업 효능감 낮은 취업 효능감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힘들어 안 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중요하게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다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기본 이력 데이터, 역량, 학업 성취도, 취업 효능감 이런 걸 계속 트래킹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가는 게 좋고 그죠? 이런 매칭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데 활용을 하신다는 거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시작은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리포트를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저희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우 귀찮겠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계속 데이터 내놓으라고. 많은 데이터가 날라오고 있는데 학생이 안 내면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내게 하기보다는 이제 내게 함으로써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요. 하긴 이런 정보가 있어야 또 코칭도 받을 수 있을 테고 더 좋은 맞아요. 추천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아마 자기한테 득되는 행위니까 하겠죠. 네네네. 데이터를 만드는 행위가. 그 리워드를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취업 활동을 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혹은 취업 시도만이라도 많이 하면 랭킹 걸어가지고 거기 또 리워드 드리고 그래서 다양하게 계속 같이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 재미를 유발하려고 좀 커뮤니티 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 팀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사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커뮤니티 형성이 될 텐데 그거를 지금 회사에서 직접 관리까지 해준다
알룸이 그러니까 졸업자들까지도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을 관리함으로써 계속 더 선순환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들은 것 같아서 지금 저는 굉장히 신기하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아무리 교육업체에서, 그러니까 교육업체라는 단어가 되게 뭐 긍부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티까지 팀을 꾸려서 관리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학원비 냈으면 끝났지. 뭐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학원이 그렇잖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돈이, 그러니까 그 목표가 온라인된 형태로 돈을 받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나올 수 음. 있는 팀이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계속 끝까지 챙기는 게 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교육 이후로도 뭔가를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 같네요. 너무 좋다. 네네. 진짜 윈윈이네요. 물론 이게 결국 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죠, 그죠. 그러네요. 저희가 만들려고 있는 설계는 프로토콜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있긴 한데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이상적이잖아요. 저희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래서 선배들의 아까 그런 뭐 소득 공유 금액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갚아야 될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속적인 원화에 준하는 금액을 계속 드림으로써 활동하면 리워드가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차감되는 효과를 가져서 이론적으로는 돈을 안 내게끔 만드는 게 목표긴 합니다. 커뮤니티 과정에서 네, 활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 후배들을 많이 도우면 도울수록. 와, 거기까지. 어. 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채용 공고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는 이야기 네네네. 듣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웃컴즈 팀의 데이터 분석과의 자격 요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코드 스테이츠 교육 및 채용 서비스와 그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높은 분, SQL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언어, 파이썬, R, 여기는 파이썬이 먼저 써져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엑셀을 다룰 수 있는 분, 데이터를 통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분, 꼼꼼하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태도를 갖고 계신 분,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격 요건인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좋아하는 분, 일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위쪽은 필수 자격 요건인 것 같고 밑쪽은 네. 약간 희망사항을 적어주신 것 예, 같은데. 약간 그런 거가 점점 내려가면서.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SQL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는 표현을 아예 따로 명시를 하셨네요. SQL을 많이 쓰시나 봐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실제 LMS에 수집되는 그런 데이터들은 SQL에 저장돼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아직은 그런 좀 뭐랄까 데이터 마트 뭐 그런 웨어하우스를 잘 아직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직접 좀 DB에서 좀 쿼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SQL을 적어놨습니다. 네. 네, 내부적으로 아마 데이터가 한 번에 잘 학생의 생애 주기를 따라가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상태라기보다는 좀 더 액티브하게 정보를 교환하면서 아니면 요청이나 받는 설계이거나 아니면 어디 있다 정도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2B의 그림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유니크 아이디를 딱 쿼리하면 그 관련된 뭐 모집 선발 교육 뭐 아웃컴 데이터가 쫙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그 뷰 테이블을 저희가 정확히 못 만들고 있어서 어드미션이랑 아웃컴스 쪽에서 오히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코스들은 저희가 일환화된 데이터를 받기도 하지만 각 코스별로 자기들만의 또 다른 학습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그러겠네요. 뭐 AI 과정이나 코딩 과정은 또 다르고 또 PM 마케터 과정은 또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어떻게 우리가 이 좀 종합해서 볼 수 있을까를 매우 고민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정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형태가 다 네네. 다를 테고 매번 또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필드들이 새로 만들어질 테고 이럴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건 과제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평가하는 기준을 일원화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이터를 남기면 과제를 자유롭게 바꿔도 평가 데이터는 좀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ER팀이라고 있어요. 그 교육 연구만 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그런 평가 루브릭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코스팀이 뭐 억셉트하는 구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분석가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게 고정시켜 놓고 안 바꿔주면 네. 제일 좋기는 한데 근데 또 항상 그렇진 않아서. 네, 운영하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기준 자체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예전에는 안 필요했던 게 나중에 새로 필요해질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도 가능하고 그 사실은 이게 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잘 다룰 분을 찾으시겠죠. 네, 네. 공감이 좀 많이 가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학습 과정에 대한 자유도를 유지를 하려면 그 시스템을 일어나면 경직돼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마 오히려 지금 양쪽 시작과 끝은 좀 더 정형화하고 더 고도화하는 과정이 맞더라도 중간에 학습 과정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도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같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아웃컴즈의 데이터 분석가는 사실 학생에 대한 기본 데이터 그것도 주요 업무로 있었지만 기업 데이터 분석도 중요 업무로 같이 작성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기업 쪽에 대한 도메인 지식도 좀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일하실 분들? 네. 네, 현재 헤드로 계신 분은 사실은 사스 제품을 오랫동안 PO로 혹은 CPO로 이전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고요. 뭐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제품 개발을 하시던 분이고 결국 그분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웃컴즈가 현재로서는 이전 조직에서는 조금 BD 비즈니스 개발 하시는 그런 세일즈 조직이었거든요. 기업을 영업해야 됐으니까. 그죠. 예. 우리 학생 데려가줄 회사들을 영업해 오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현재로서는 그분들도 여전히 너무 중요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같은 거 직접 가서 영업, 사업 개발 파트너십을 맺어야 돼서 동시에 저희가 현재 데이터 분석가 PM과 엔지니어 분이 현재 붙어서 오셨고 데이터 분석가가 오셔야만 이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찾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림이 너무 각 팀마다 그림이 진짜 크구나라는 게 이제 들으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업 데이터 분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기업 데이터가 말이 기업이지 되게 희소한 다 데이터 일일이 보고 추정해야 되는 별로 분석할 때는 재미없는 분야거든요.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 데이터 만든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용어도 다 다르게 쓰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기업도 인터뷰를 할 때 정형화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그래야 분석을 하실 테니 먼저 설문조사를 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좀 정성적인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나마 그러고 있지만 그것도 뭐 기준이 바뀔 수 있는 거라서. 예. 그리고 주로 이제 그러면 여러 기업들의 HR 부서에 계신 분들을 만나시는 거죠?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최대한 그 직접 팀에서 채용 권한이 가장 큰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진짜 채용하는 마지막 사람. 그 중요하겠네요. 스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CTO가 될 수 있고요.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네네,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각 팀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기업 사이즈에 따라서. 실제 그 직무의 정보를 알고 있는 분의 얘기를 네. 들으려고 하시는 거군요. 그게 채용 공고에는 안 드러나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 들으려고. 어렵습니다. 채용 공고 쓰는 게 모든 글 쓰기 중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나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여기는 이제 규모가 그렇게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만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와서 알아서 일할 사람을 가장 선호하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 확실히. 네, 그게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잖아. 일이 정형화돼 있는 완전히 수익 파이프라인이 다 갖춰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계속 새롭게 변하는 무언가에서 이런저런 챌린지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자유도를 선호하고 오히려 거기서 더 자기의 열정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격 요건에 써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격 요건에 있다고요. 자격 요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는 일이 계속 새롭다는 얘기지. 저희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 특징이 사내 팀 이동이 되게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기보단 내가 다른 팀에 가서 이걸 하고 싶다는 말을 되게 좋은 높은 심리적 안전도에서 말하는 경향이 큽니다. 오. 가능하면 저희가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 퇴사하시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렇죠.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군요. 네. 물론 뭐 내부 면접 절차가 없진 않지만. 네. 아니 다 여러 팀들 얘기해 주셨는데 다 각자가 되게 매력적인 일들이 있어서
한 번씩 네네.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일 하는지 네. 들여다보고 싶고. 실제로 팀 음. 이동이 굉장히 많아서 이 회사 안에서 여러 커리어를 전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음. 음. 저는 또 재밌었던 게 여기 지금 스프레드시트를 다룰 수 있는 분 이걸 또 따로 명시를 해두셨어요. 근데 왜냐면 보통은 엑셀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쓴다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파이썬 R 플러스 스프레드시트라고 이렇게 명시하신 거 보면은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도 같은데. 네, 저희가 뭐 데이터가 모든 시스템에서 딱딱딱 정해져서 알맞게 들어가고만 있진 않고 당연히 운영 안에서는 스프레드시트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그 데이터를 잘 클리닝하고 관리하고 정리해서 결국 그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안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쿼리에서 같이 합쳐질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를 그냥 뭐 다 쓴다고 생각하지만 다 또 면밀히 보면은 그 기술들이 또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쵸, 예, 그쵸. 분석 네. 대부분의 분석도 사실은 또 스프레드시트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엑셀 활용 빈도가 파이썬 R만큼이나 많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요 아웃컴스 팀에서는? 네. 팀마다 다른데 현재 이 포지션에서는 현재로서는 반반인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그거는 자신이 파이썬이나 R을 얼마나 잘 많이 활용하고 싶으냐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서 나는 뭐 아까 어드미션 팀에 R 데이터 과학자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분은 거의 대부분의 분석을 R로 다 하시고 있지만 여기 오시는 분은 그분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쵸. 저처럼 알만 하겠어라는 의지를 갖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R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엑셀 파일이 엄청 많을 텐데 이 부서 내부에 엑셀을 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솔직한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뭔가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여러 회사들로부터 여러 파일들을 받아오고 막 여러 자료들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엑셀 파일일 거거든요. 그쵸, 누가 그쵸. 뭐 다 잘 정리된 CSV 주겠어요? 그러면 이제 엑셀을 빠릿빠릿하게 손으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실제로 필요한 스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 엑셀 쓴다는 얘기는 안 하거든. 생각들도 잘 안 하고 연습도 하지 않고 근데 여기에 좀 솔직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실제로 팀에서는 스프레드시트 자체를 약간 대시보드스럽게 쓰는 각 영역도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네네네. 그 우대사항 중에 제가 눈에 한 게 띄는 게 또 있는데 우대상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대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딱 넘어갑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결과 공유 등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한 분, 대시보드 설계 구현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 추천, 매칭, 알고리즘 개발 경험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아마 박 박사님이 저도 눈에 들어온 그건데요. 영어로 원활하게입니다. 학습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학습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의사소통이라면 팀 내에 이제 외국인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타겟 회사에 대한 요구이거나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당장 그렇진 않은데 저희가 파트너사가 많진 않지만 실리콘밸리의 기업과도 이제 막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했어요. 하도 채용이 어렵다니까 저희 한반도까지 연락을 주시는 것 같긴 한데 리모트 잡으로. 리모트 잡. 오. 네, 실제 저희가 파트너사 기업들을 꼭 우리나라에만 가져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들면서 해외 기업들도 많이 태핑하고 있지만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쵸.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해외 쪽 진출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죠 뭐 싱가포르나 이런데. 네. 네네 동남아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를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교육하고 해외 취업을 시켜야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뭐 향후 점점 더 글로벌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점진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군요. 아니 근데 그 일을 아웃컴즈 팀에 계신 분이 하긴 해외 기업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군요. 여긴 분들은. 뭐 분석가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일 필요한 내용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대사항으로만 적어놨습니다. 네, 우대사항이니까. 아웃컴즈 팀의 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는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고 팀 헤드분이 한 분 계시고 PM 한 분, IT 제품 PM 한 분, 엔지니어 한 분이 계신데 엔지니어는 좀 더 늘어나실 겁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한 분, 2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한두 분 정도가 그러면은 그 제품 쪽에 같이 관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실제 채용으로 연결되는 쪽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 위한 분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실 현재는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IT 프로덕트로 이제 MVP 말고는 아직 내부적으로 완전히 런칭은 안 한 상태여서 모든 일들은 다 뭐 아까 말씀하신 채용을 시켜내는 그런 플랫폼 위치에 있으면서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아, 시스템은 결국 그것들이 워킹하는 게 증명이 되면 시스템에 얻는 식으로 이렇게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알고리즘 자체가 뭐 모델이 설계가 되면 배포는 안 하지만 그냥 그걸 쓰다가 나중에 이게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면 시스템에 배포해서 실어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 지금 보면 아웃컴즈 팀이 하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작아지셨어. 요구 사항들이 다양하잖아. 요거 하나만 되면 됩니다가 아니라.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한 분이 이걸 다 해야 된다기보다는 한두 분 내지는 그 이상의 분들이 와서 같이 이거를 여러 가지 나눠서 가져가서 시너지를 내는 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분업을 하셔야 될 것 네네,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죠? 아니 네. 뭐 대시보드 하나 만드는 것도 일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다 해야 된다라고만 봐주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네요. 뭐 지금까지 JD에서는 저한테는 약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여기 인하우스 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두 채용 공고 모두 사내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 접근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회사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기록하거나 그거에 따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용 공고도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같이 들었어요. 뭐 어떤 그 포지션 타이틀을 뭐라고 하네요? 보통 그런 거를. 인하우스 툴링이라는 용어만 저도 알고 아, 인하우스 툴 개발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노코드 솔루션이나 로우코드 솔루션 굉장히 많고, 네네. 뭐 막말로 풀스택 개발하는 몇 가지 도구들도 사실 이런 폼 입력 받거나 그걸 네.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한 몇 가지 도구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용도의 툴링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 역할을 채용할 때 전제 조건은 그런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쓰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네. 요구사항이나 니즈가 있다. 여서 필요한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도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네. 박 박사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네요. 나쁜 컨설팅.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설계 컨설팅을 갑자기. 그런 목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요? 네네네. 진짜 네. 150명이나 되는데 그 음. 각각의 사람들이 전부 시트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 스프레드시트가 굉장히 좋은 도구인 건 맞는데, 이제 거버넌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한 권한 제어서부터 뭐 데이터가 어딨어, 그 다음에 만든 사람도 어딘지 모르고 약간 이런 맞아요. 각각의 사람들의 개인기에 기대야 되는 도구라서 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어쨌든 인하우스 도구로 일어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전문으로 채용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제가 한 번 봤는데 그게 토스였어요. 네. 네, 토스에서 장고 개발자를 인하우스 툴 개발자로 채용한 적이 있어요. 개발자인 거죠? 개발자. 개발자이죠. 네, 개발자죠. 근데 토스에서는 순전히 개발자로 뽑았었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장고로 하겠어라는 내부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 인하우스 툴링을 하기 위한 빠른 사스 솔루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내부 요구사항 수집을 통해서 빠르게 대고객용 제품 개발이 아니고 뭐 트래픽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빠르게 요구사항을 대응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들을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태블러나 뭐 리데시 이런 BI 툴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차트 제작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 리툴이라던가 몇 개 더 있는데 인하우스 툴이라고 검색하면 몇 개 나올 거예요.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아예 지금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은 도구들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니.
안 돼. 너무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져.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 2개를 봤는데요. 제가 죄송해요. 진행해 버렸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방송 끝나고도 저희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컨설팅은 나중에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네. 네, 이제 채용 공고 2가지를 저희가 함께 받고 이제 이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구직자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거나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평가 요소 같은 게 좀 있으신지, 또 아니면은 뭐 저희에게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뭐 이런 팁 같은 거, 면접에 뭐 팁이라던가 이런 좀 꿀팁 같은 걸 주신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요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사실 모든 분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저 스스로도 좀 리마인드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자기 객관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에서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 회사 안에서. 그래서 오히려 더 존중하고 자기 객관화 되신 분들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기술을 배우려는 태도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이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항상 있지는 않더라고요. 뭐 모든 조직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교육이라는, 또 교육금융이라는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도메인에 대한 궁금증과 열정, 호기심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데이터가 잘 정돈돼 있어서 분석만 딱 바로 시작하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뭐 없으면 좀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따로 모아오기도 하고 정리도 해야 돼서 없으면 되게 한다라는 정신이 좀 있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평가 요소고,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건 사람에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데이터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좀 열심히 안 하시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사람보다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참 어렵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하시는 분, 문제 해결이 재밌거나 협업하면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구직지를 위한 팁은 많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개인이 아닌 팀으로 목표를 이루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서 어떻게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팀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매번 고민하는 그런 개인분들을 선호하고요.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경험했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 인생의 그런 이벤트나 뭐 경력 안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워서 적용했는가를 어필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교육을 별로 관심 없지만 관심이 있는 척 하시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알아봤다, 이런 정도가 훨씬 더 저희에게는 솔직하고 좋은 어떤 그런 분으로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채용 프로세스가 네네. 어떻게 될까요? 뭐 입사 원서를 지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의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뭐 조금 뻔하긴 한데요. 서류랑 왜 지원했는지에 사전 질문을 꼭 받는 편이고요. 서류만 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다음에 1차 인터뷰는 온라인으로 약간 커피타임스럽게 좀 가볍게 하는 타입이고요. 그다음에는 과제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합니다. 지금 채용팀에서는 과제가 나갈 계획이신가요? 뭐 좀 간단한 과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 시각화 정도? 네. 2차 인터뷰 때는 직무 인터뷰 1시간, 문화 인터뷰 1시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터뷰가 끝나고요. 레퍼런스 체크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희도 레퍼런스 체크를, 저희가 학생들을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듯이 꼭 하고 있고, 그 다음 보상 협의하고 출근을 협의하고 출근하고 계십니다. 각 팀에 몇 명 정도씩 사람을 뽑으시는 거예요? 어드미션 팀에서는 한두 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아웃컴스 쪽에서는 최소 2분 내지는 3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앞에 JD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다 팀이 커지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른 팀에서의 데이터 분석과 채용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사실 뭐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로스 마케터 분들도 사실은 데이터 CRM 마케팅, 페이드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시고, 비즈니스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시보드 만들어서 회사 매트릭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팀도 계세요. 거기도 또 한두 분을 모시고 있고, 근데 데이터 분석가 이런 타이틀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뭐 현재 JD가 다른 이름으로 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혹시 제가 제공할 수 있다면, 네. 데이터 분석 팀 이렇게 따로 있는 구조가 아니고 각각의 팀에 분석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계시는 네. 구조인 거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에듀케이셔널 리서치 팀도 결국 교육 연구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성 연구만 할 수 없잖아요. 정량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도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야. 약간 미래형이야. 미래형 어떤 오, 조직 네. 구조라서. 지금 업력이 얼마나 되신다고요? 2016년 15년 12월인가 그때 해서 한 5년 6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막, 오, 와, 예. 이런 말만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늘 뭔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좀 다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모님 그러실까요? 네네. 회사 홍보를만 짧게 해도 되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요. 예, 이제 마지막 네. 소감과 함께 일모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네, 저희 학생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좋은 얘기만 좀 말씀드렸지만 안 좋은 케이스는 저희가 기업들이 좀 만족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 학생분들은. 근데 그게 좀 매칭이 좀 잘못되거나 아니면 좀 서로 기대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매칭 알고리즘 개발을 좀 시작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가 회사가 리모트가 자율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방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고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 팀마다 그런 뭐 오프라인 근무는 알아서 판단하시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으쌰으쌰하는 뭐 동아리 분위기가 있어서 좀 재밌게 열심히 또 교육회사다 보니까 다들 서로 이렇게 미치도록 배우시더라고요. 계속 스터디 같은 모임도 많고 동아리 같은 활동 약간 책 읽는 동아리 같은 모임들 좀 많아서 계속 성장하고 나누고 배우려는 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네. 뭐 그러네요. 소감 얘기하고 싶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 진짜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일모님 오늘 회사 홍보도 해주시고 채용 공고 소개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송 저희 데이터홀릭에서 함께 해주신 소감 여쭙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취자로서 너무 팬이고 정말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저 회사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다 챙겨보지 않지만 한 90% 방송들 다 정말 듣거든요. 오. 그래서 정말 이 채용하시러 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저도 알고 있고 저희도 겪고 있고 이 방송 통해서 많은 좋은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홀릭 팟캐스트 때문에 정말 저도 계속 데이터 공부 같이 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데이터 홀릭 때문에 많은 것들 배우고 또 많은 변화를 갖고 있어서 정말 저에겐 감사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익인간을 실천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데이터 드리븐을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김 팀장님 표정이 왜 그래? 감사해요. 네. 왜냐면 다들 데이터 관련해서 어렵게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데이터 홀릭이 좀 놀랐던 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항상 잘해주고 계셔서 저는 너무 항상 감사하죠. 네. 우와.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소감 빨리 말하고 싶다던 박 박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뭐 전체적으로 저도 사실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고 강의도 했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강의 방식이나 그리고 또 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어서 비슷한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모님이랑 얘기했지만 좀 더 급진적인 형태의 아이디어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 많은 부분 더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간에 제가 인하우스 툴링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회사 전체적으로 정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쓰려고 노력하는구나. 그 수준과는 수준이 어땠던지랑은 상관없이 그거를 위에서 필요해 라고 해서 야 니네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전체적으로 각자의 요구사항과 목표에 따라 쓰고 계시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방송 내내 자연스럽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의 회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듣게 됐고 그리고 또 일하는 자리 두 개 모두 굉장히 재밌는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어드미션 팀 말고 아웃컴스 팀인가요? 아웃컴 팀 같은 경우는 너무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채용 쪽에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이런 약간 문어발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쪽의 정보를 계속 다
취득하고 가공해서 전달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면서 반대로 회사 내에서 이거를 제품화를 잘할 수 있으면 이 부분만 해도 하나의 솔루션, 사스 솔루션이거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생애주기 단계에서 필요한 일들이 각각의 제품화일 것 같은데 벌써 수십 개월화해서 내부적으로 계속 최대한 사람들이 해내고 있다는 것처럼 보여서 그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고 물론 계속 일모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안 좋은 면들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마 제가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짐작하고 가시고 아니면은 면접 과정을 통해서 면접 과정까지 가는 이후에 가서 질문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는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다음 김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어떤 기업이 되게 이제 멋있는 얘기 막 이런 사회적 가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저는 의심을 되게 하거든요. 그럴 리가 없잖아. 기업이 그럴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일본이 말씀하실 때 제가 구멍을 찾으려고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을 텐데 하면서 구멍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지켜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원을 하고 싶을 만큼 그런 좋은 가치도 가지고 있고 좋은 재밌는 일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이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서 보람도 얻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수익도 나고 있고 성장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요럴 때 올라타야 된다. 너무 막 지금이다. 뜨기 직접 막 엄청 떠버리면 못 올라탄다고. 요럴 때 그치, 이제 그치.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하시면 그때가 딱이다 음. 하는 그런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드스테이츠가 사실은 그 김인기 대표님이 거의 초창기에 시작하실 때 제가 했던 커뮤니티에 와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진짜 완전 초반에. 그래서 코드스테이츠 그 대표님이랑 페이스북 친구 된 지는 한 4, 5년 되게 넘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진짜로 어떻게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수익 모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고 이런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미있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소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저희가 방송을 2시간에 걸친 방송을 1시간 1시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데이터 홀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